그러면 다른 과목은 어땠나요?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 하나도 안 하고 6학년 때 들어와서 처음 한 거잖아요. 네. 다른 과목은 크게 뒤처지는 게 없었는데 중1 처음 시험에서 수학을 50점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이제 6학년 때 귀국을 했고 수학 선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에게 수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권유를 했고요. 네. 기타 다른 과목들도 사전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적응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된 책을 많이 읽히려고 노력했고 학교 필독 도서도 꼼꼼하게 읽도록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졸업 당시 상위 15%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이제 2, 3 되면서 성적이 많이 올라서 15%로 졸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1 때 성적은 한 상위 30%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학을 미국에서 뭐 안 해서 그렇지 아이가 똘똘하니까 하면 당연히 잘할 거다 이런 엄마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온 그런 경우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 우리 미국 갔다가 6학년 때 왔더니 뭐 한글도 안 되고 영어 문법 때문에 영어 성적도 안 나오고 또 수학도 너무 늦어서 큰일 났네. 뭐 50점이 뭐야. 진짜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좀 불안한 마음이 많았고요. 주변에 수학 선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목동 특히 여기도 네. 엄청 공부 많이 시키는 데잖아요. 수학 잘하는 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점수를 받아오니까 저도 조금 놀랐고 아이도 처음에 조금 자신감이 없어 하면서 뭐 엄마 누구 친구는 수 1까지 다 선행했대 이런 말들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별거 없어. 수학 선행 안 하고 네가 문제 많이 안 풀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부터 수학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네. 아이 불안한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 아이는 이제 머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때 사춘기였죠. 또 여기 귀국해서 적응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때 공부보다는 약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는 뭐 더 신나게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싶다라던가 내가 중학교 때는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확실한 주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고 뭘 하더라도 계획을 나름 세우고 실천하며 바르게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아이를 많이 믿어줬어요. 그래도 이제 국영수만 너무 이렇게 뒤처지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국영수만 뒤처지지 않겠다는 목표 설정을 하고 중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이렇게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아이가 거부했지만 중2부터는 근처에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수학 성적이 조금씩 올라서 중2부터는 85점, 96점 이렇게 그 정도의 수학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모습은 완전히 과학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와서 전화통화할 때 문과를 간다고 해서 제가 사실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뭐 중학교 때까지, 그때까지 아직 성적이 생각만큼 잘 나와주진 않았어도 뭐 영재원도 했었고, 과탐도 같은 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전화하면서 과학인데 이과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중1 때 교육청 과학영재원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보면 어릴 때부터 과학적인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아이가 굉장히 논리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과를 갈 거라고 생각했고 아이도 그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했는데 중2 또 중3 때부터 이제 제가 영어 소설을 많이 읽게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영어 소설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문학이나 스토리에 흥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설 창작 및 스토리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더니 스스로 영문과에 간다고 이렇게 진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막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문과를 갔어야 되는데 과학부를 갔고 이쪽은 완전히 이과인데 영문과를 간다고 해서 네. 그런데 중3 겨울방학과 봄방학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올라가게 된 그런 어떤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었는지 과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3 겨울방학 너무 중요하죠. 그쵸. 일단 영어는 우리 수능 수준을 올려놓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은 수학과 국어에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방학 때 12월 정도부터 제가 EBS에서 고1 영어 모의고사 기출을 몇 개 뽑아서 풀어보겠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영어는 많이 책도 읽고 해서 그런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2을 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맞았어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풀어보겠더니 한두 개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시험을 볼 때는 3년 후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정도면은 영어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중심으로 공부하고 수학과 국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국어는 고1 모의고사를 풀게 시켰더니 평균 3개 정도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분석을 했더니 뭐 그때 생각에 문학, 고전, 문법 이런 걸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고전은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뭐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EBS에서 그 국어 강의를 선택해서 아이를 듣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중3 때도 국어학원 안 다녔습니다. 예. 왜냐하면 3개 정도 틀리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고 이게 회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EBS 인강만으로 충분했나요? 예. 우리 아이의 경우는 충분했었고 강의가 굉장히 많아서 고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현대시를 틀렸다. 그러면은 현대시 시강의를 찾아보면은 이제 뭐 하루에 10분씩 시를 하나 소개해주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개념 설명도 있고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저는 아이가 시를 많이 알면은 감상법을 알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시 한 편을 강의해주는 그런 수업도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하나씩 듣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시 하나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감상도 하고 그런 게 이제 겨울방학 2, 3개월 동안 쌓이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정말 좋은 계획이었네요. 수학은 중2부터 수학학원을 계속 다녀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선행을 이제 고2 중반까지 한 상태였어요. 네. 그럼 그 정도의 공부량이면 사실 요즘 교육에 관심이 많은 동네, 뭐 강남이나 목동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하는 공부의 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많이 오른 걸 보면 그 시기에 공부를 제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1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입학 전에 며칠 전에 아이들 모두 그 국영수 배치고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목적은 그 자습실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전교 40등에서 끊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자습을 할 수 있지만 상위권 아이들 약간 모아서 하는 자습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반 배치 목적도 있고 한데 나중에 고1 올라와서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5등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네. 전교 5등으로. 그러면 그 성적으로 고1 들어오자마자 3월부터 바로 이렇게 자습실에 배치해서 공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네, 학교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3 방학 동안 아이가 수학이랑 국어 실력이 아주 좋아졌구나 실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고1 처음 들어가서 중간고사 때는 이제 내신에 대한 압박이 있었고 처음 시작 이제 시험이라 긴장도 했겠지만 아이가 그때 감기로 걸려가지고 네. 긴장을 많이 했던 것 아프죠,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열이 막 나고 아파서 특히 수학시험 보는 데에서 너무 걱정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적이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기말고사 때 조금 많이 오르고 그래서 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성적이 계속 상승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대가 목표는 아니었는데 네. 고2 딱 올라가면서부터 성적이 안정적으로 최상위가 되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슬럼프 없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상위권 내신이 워낙 치열한 학교라서 주위를 보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좋은 자극을 받았고 주변 분위기가 좋으니까 본인의 페이스대로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적이 계속 상승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네요, 정말. 힘들다고 한 적은 없었나요?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아, 제가 오히려 궁금해서 요즘 어때? 공부할 만해? 힘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매번 대답이
그냥 매일 계획 세운 거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걱정할 시간도 없다.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네, 이런 정말 대답이었어요. 열심히 네. 했나 봐요. 네. 매일 계획 세움을 하다 보니까 걱정할 시간이 없다.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말이네요. 학교 선생님 말씀도 아이가 흔들리지 않는다. 네. 한 곳만 보고 쭉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과 용기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걱정할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계획 세움을 열심히 다 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